자, 우리 캔들 차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캔들 차트와 조금, 비교를 많이 당하는 차트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가격 데이터를 좀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바 차트라고 하는데, 네. 바 차트? 네, 바 차트가 처음에는 참, 이- 여기 이제 바 차트에서 보면 얘가 시가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뿅 있는 게 이건 종가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가서, 요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왼쪽에서 무조건, 그럼 얘네 위치가 바뀌면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왼쪽에서 오는 게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음, 그리고 색깔 구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처음엔 시가를 표시해주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없었습니다, 얘가. 음. 그냥 종가만 이렇게 표시해줬었어요. 바차트.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보기 힘들죠. 익숙하면은 편할 수도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러니까 그냥 불편하죠. 네, 짝대기만 그어놓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 차트는. 네, 네, 그래서 이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캔들 차트랑, 일단은 캔들 차트의 장점, 네, 직관적이죠, 직관적인. 음, 그러니까 그냥 네, 딱 봐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네? 근데 바 차트는 조금 다르잖아요. 뭔가, 이거를 알면은, 네. 이걸 알면은 조금, 여기서 또 오르고 이렇게 올랐겠구나. 근데, 요렇게, 딱 캔들, 그 바 차트의 좌우만 바뀌어도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달라지는데, 안 와닿잖아요, 잘. 얘가 얼마나 이렇게 안 돼 있는 좋아졌는지.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캔들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쵸? 이거를, 이게 뭐지? 이거를 캔들 기준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가 이겁니다. 음, 얘랑 같은 거예요. 근데 보기가 어렵죠? 네. 일단, 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번 그래도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중요한 게 고가랑 저가의 어떤 중요한 건 이 몸통에 얘가 음봉인지 양봉인지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음, 바차트는. 반면에 캔들 차트는, 그 바디를 좀 두껍게 표시하고 두껍게 표시한 것만큼 색깔로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쵸. 오르고 등락에 대한 거를 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음, 있도록 했다. 그리고 꼬리는 간단하게 고가를 표시를 선으로 여기도 두께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눈에 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거죠. 네, 바차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바차트 미안해. 네, 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얘가 좀 좋다. 네. 라는 얘기고. 직관적이다. 네. 그리고 또, 색이라는 요소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엔 그래서 바차트에 색을 넣는데 음. 색을 넣어도 잘 모르겠어. 아니, 결국엔 이제 선이니까 손에 색 예. 넣어봤자 잘 안 보이잖아요. 손에 색 맞아요. 넣어봤자. 음. 네. 선을 그래서, 눌러도 잘 구별이 확실하게 안 네. 되죠. 그리고, 음, G고요. 캔들 차트라고 하면은,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단기 추세 전환, 파악의 기초 요소잖아요. 단기 맞아요. 추세 네. 전환이라고 하면은, 네. 캔들 자체의 움직임이, 아까처럼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해서 나의 포지션을 이제 그러니까 바로 유동적으로 좀 정해야 되는데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 네. 캔들 차트를 알아야지 이러한 나의 포지션 대응에 그 기본적인 정보 요소가 되는 거죠. 캔들 차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 차트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왜 캔들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후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캔들은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연하게 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확연하게 띈다. 눈에 띈다. 눈에 띄는 거는 이 캔들들이 여러 개 모여 있거나 이렇게 캔들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캔들 군이 형성되면 일정한 모습의 패턴들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스포인가요, 선생님? 스폰가요? 이 패턴들을 좀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죠. 왜냐면 그렇죠. 장점상 눈에 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시작이에요. 가격 변동의 시작. 가격 변동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 시작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가격 변동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요 캔들 모양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지 그 유형화된 사례들을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가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캔들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소희님, 네. 캔들의 형태 뭐가 있을까요? 캔들의 형태 아시는 거? 아는 걸 아무거나 막 말해봐요. 도지. 도지. 여기 써 있어. 빨리 말해요. 그 다음. 2개밖에 안 썼는데. 아무거나 말하면 돼. 아무거나. 소희님에게 캔들은 도지밖에 없나 봐요. 도지 캔들. 양봉. 양봉. 네. 끝? 은봉. 네. 양봉, 은봉. 양봉, 은봉. 도지. 됐어요. 그거면 많이 아는 거예요. 네, 맞아. 그거면 다 된 거죠. 네. 일단 우리 캔들 하나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네. 캔들 하나하나의 형태. 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면 좋은데 이름 외우려면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 되겠죠. 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캔들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결국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캔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캔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 이름을 알면 좋긴 한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그 수급의 형태를 나타내는지 이거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트레이닝을. 네. 네, 일단 뭐 대표적인 캔들 모양 더 많긴 한데 대표적인 캔들 모양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추려봤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만 알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네. 네, 가장 기초적인 거. 요 마루보즈라고 하는 거. 일단은 그 외국 서적의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대봉이라고 하잖아요. 장대봉. 맞아요. 우리나라들 뭐 주식 강의나 아니면은 뭐 그런데 보면 양봉. 장대라는 말 붙이잖아요. 장대. 그 다음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봉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장대봉. 네. 장대봉. 장대봉의 기준이 뭘까요? 소희님. 왜 자꾸 넘어갔어요, 선생님? 네. 왜 소희님한테만 물어봐, 근데? 아니, 소희님을 먼저 공략할 거예요. 소희님을 공략할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엄청 긴 봉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요. 잘 알고, 많이 아는데, 설명을 하려면은 되게 약간 명확한 기준이 대부분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 어느 정도 엄청 긴, 어느 정도 엄청 긴. 그런 것도. 근데 기준을 누가 정해놨나요? 그거요?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라고 하기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조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이에요. 엄청 긴 캔들, 엄청 긴 양봉 또는 음봉을 우린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마루보즈, 일본어로 마루보즈인데 마루보즈가 대머리라는 일본어라고 하더라고요. 대머리가 마루보즈래요. 그래서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네. 네, 요거 서양에서 위그라고 하잖아요. 위그. 네. 위그가 뭐 머리카락, 가발 이런 뜻인데 여기를 싹 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쉐이브드 헤어라고 또 이러한 장대 양봉, 음봉들을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브드 헤어, 헤드, 쉐이브드 헤드, 빡빡이라고 하죠. 빡빡이. 그러니까 요 꼬리가 없는 거예요. 꼬리. 네. 꼬리. 그래서 엄청 길다라는 기준보다는 요 꼬리가 없이 그 몸통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봉들을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요 꼬리가 없는 거. 그러면 이 꼬리가 없다는 거는 뭐를 뜻하나요, 선생님? 꼬리가 없다. 꼬리가 없다라는 거는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 고가와 저가가 종가와 시가와 같다죠. 결국 시작해서 끝을 맺을 거기서 때까지 끝났다는 거죠. 가장 끝날 때가 제일 높았던 그냥 가격이라는 한 번에 원패스, 하이패스로 그냥 쭉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이패스였다는 그렇죠. 소리죠. 네, 여기서 쭉 갔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캔들을 아까 살펴볼 때, 얘가 만약에 네. 1봉이면은, 네. 이 안에서는 1시간 봉이 12개 봉이 들어가 있고, 24개 봉이 들어가 있고, 12시간 봉은, 24개죠. 12시간 봉은 뭐 2개가 들어가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캔들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네. 한번 파동이랑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쭉 가는 움직임.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춤주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데이터만 놓고 보면 끝난 가격이 이 캔들을 만드는 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장 높았던 가격. 그러니까 종가. 가장 높은 가격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 내려왔을 수도 있죠. 이 바디 안에선. 맞아요. 그렇지만 끝나는 시간 종가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저점을 깨지 않고 음. 고점을 높였다. 이 말이죠. 시작한 가격이 저점을 가장 낮았던 가격이고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중간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캔들이 나오니까. 딱 꼬리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대한 순수한, 만약에 양봉이었다면 순수한 매수세를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순수한 매수세. 오른 거, 온전한 오름세. 그래서 저 캔들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없다. 꼬리가 없이 시가와 종가가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고 쭉 갔다. 그러니까 네. 깨지지 않고 쭉 예.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 또는 음봉일 맞습니다.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하락 추세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강현님한테 해볼까요? 강현님, 네. 당연히 만약에 얘가 양봉으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캔들의 확률적으로 보면 양봉일 확률이 높을까요? 음봉일 확률이 높을까요? 다음 캔들. 시세 지속으로 양봉 확률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일단 끝날 때. 시가에서 한번 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양봉이 이만큼 길어지면, 그러면 딱 끝나면,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캔들도 양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저하잖아요. 다음 캔들에 주저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다음에도 양봉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강한 거니까. 강하니까. 그 다음에도 이거보다 추세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오른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네. 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잖아요. 장대양봉 나오고, 얘 이제 떨어지겠네. 네. 한 번 더 나와. 그렇죠. 더 오르려나? 아예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만큼, 이제 약간 주춤하니까 이제 타야겠다. 네. 갑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이 캔들 하나에도 그러니까 그러한 수급의 형태, 추세의 형태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 마이크로한 타이밍을 조금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종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종가가 고가 지금의 종가가 이 장중 이 캔들 형성 시간 중에 고가라는 거예요. 마루보주는 그것도 아주 큰 차이로. 예. 근데 아주 이렇게 위기 아니면 꼬리가 하나도 없는 형태는 흔하게 나오지는 않죠. 흔치는 않죠. 맞습니다. 흔치는 않죠. 꼬리의 길이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마루보즈를 보면은 오픈 마루보즈 아니면은 뭐 클로즈인 마루보즈 해가지고 무슨 두 가지 종류로 나누기도 해요. 오픈 마루보즈는 마루보즈가 대머리니까 시가의 위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캔들. 마루보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네. 예. 오픈 마루보즈는 이렇게 생긴 거에 여기가 대머리인 겁니다. 양봉에선 요게 꼬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마루보즈. 반대로 클로즈 마루보즈 하면 클로즈는 이제 영어로 종가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위기가 없는 거고 저가에 살짝 그거보다 낮은 저가를 시작할 때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픈 마루보즈랑 클로즈 마루보즈 중에 어느 게 추세 지속의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마찬가지로 종가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클로즈 마루보즈가 추세 지속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종류 추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루보즈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양봉, 장대 양봉이랑 비슷한데 거기에서 꼬리가 달린 거, 위아래 꼬리가 조금씩 달렸어요. 네.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얘보단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 좋아.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그래도 좋다죠. 얘보다는 얘가 킹왕짱. 네. 이건 말해도 되나요? 킹왕짱. 네. 얘는 약간 좀 안 킹왕짱. 하지만 좋은 거. 얘를 극단적인 파동으로 표현해 보자면 네. 시가가 왔는데 한번 낮췄어.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그보다 거죠. 조금 낮은 금액에서 끝난 거죠. 네. 그래도 좋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요. 그래도 좋다. 오른 거잖아요. 결과는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얘보다는 약하지만 여기 위에서 조금 누르고 아래에서 좀 떨어졌어도 약간 받쳐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몸통 크기의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몸통의 길이가 얼만큼 기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롱웨이는. 네. 요거에 대한 절대적인 뭐 기준은 없는데 몇 프로가 좋고 몇 프로까지가 좋고 몇 프로까지 이런 건 없는데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추세가 강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준을 이 양봉 가지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음봉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똑같이.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몸통은 결국 추세다. 몸통이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통이 추세고 네. 요거는 반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세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에 위아래 꼬리가 똑같이 달렸는데 몸통이 줄어들었어요. 몸통. 네.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발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추세가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모습이잖아요. 추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추세가 주춤, 추세가 추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하루 동안에 이런 캔들이라면 하루 동안에 움직인 가격의 범위가 매우 작은 거죠. 네, 그렇죠. 얘가 일주일짜리 주봉이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가격 범위밖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춤이라는 말이 그런 거니까 얘는 이 말하는 변동성이 작은 캔들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작다.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잘 쉽게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 주춤이라는 말은. 그쵸?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몸통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추세가 주춤하면서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위아래 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위아래 꼬리가. 맞습니다. 그럼 얘랑 뭔 차일까요? 이건 반대로 올라가려고 한 번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은 또 여기서 밑에서 그러니까 가격 레인지라고 하죠. 변동성은 변동성은 크지만 지금 현재 이 캔들을 포함한 그 단위 시간에서는 시작과 끝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이게 캔들로 그리면 얘는
요런 애라면, 요런 애라면, 얘는 아니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온 거죠. 요런 애고, 얘는 그거에 비해서 요런 애죠. 맞아요. 요런 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작고 크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얘가 요만큼 누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항의 네. 폭이 이만큼인 거고, 얘는 맞습니다. 지지의 폭이 이만큼인 거고, 대신 얘는 그게 좀 더 작고, 네. 좀 작고. 이런 캔들이 많아지면 곧 추세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추세에 대한 전환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캔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추세의 전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전환 포인트.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보다는 이제 이러한 위아래 꼬리 그리고 몸통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러한 모양의 캔들이 나오면 우리는 주목해야죠. 네, 주목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변곡이라고 하잖아요. 변곡을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서 미래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거죠. 맞습니다. 캔들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좀 심플하게 보자면 꼬리는 결국에는 요 매수와 매도세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힘의 크기. 그래서 맞습니다. 요만큼의 매수와 요만큼의 매도가 그 힘겨루기 상태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의 추세는, 그러니까 그 상승의 양봉일 경우는 그 상승의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요만큼. 한 거죠. 네. 요거를 조금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요 추세의 크기, 몸통의 크기가 이제 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고 꼬리가 이만큼, 위에서 이만큼 누르고 밑에서 이만큼 받쳐주는 이러한 형태. 맞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네, 우리 소희님이 좋아하는 소희님이 말한 도지 캔들이 도지 이겁니다. 도지. 캔들. 네. 도지가 일본어로 얼빠진 놈이래. 얼빠진 놈. 맞잖아. 얼빠진 놈. 멍청이 얼빠진 놈 이런 뜻이래요. 이거는 지금 오른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내린다고도 할 수도 없고 추세를 방향을 전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멍청이. 멍청이. 네, 멍청이 캔들. 근데 우리 멍청이 나오면은 저희는 눈을 동그랗게 떠야 돼요. 그렇죠. 눈을 동그랗게 떠야 돼. 만약에 어떤 쪽으로 갈지 몰라. 만약에 우리 장대 양봉 나왔어요.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양봉 한 번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밑에서 본 스피닝 탑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지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걸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네. 지금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다른 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나 한번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좀 상승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좀 눌리는지 반발 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님, 그죠? 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결국 요 캔들 하나의 몸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네. 이 몸통이 줄어들면서 정추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네. 약간의 반발이 조금씩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꼬리가. 그러면서 이 도지 캔들, 이 얼빠진 캔들이 나오면서 방향을 못 정하고 매도와 매수의 그 보합 국면이 나타나는 거죠. 힘겨루기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환이 된다 이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위로 갈 거였으면은 그냥 가지 왜 굳이 여기서 반발을 줬을까? 이러한 조금 형태에서 착안을 해서 전환되길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그렇죠.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랐던 이전의 추세에 대해서 이전 움직임에 반대 생각을 갖는 것이 유리해지게 되는 상황이죠. 네. 이 도지 꼬리는 아까 캔들이 전에 콩콩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누르는 매도세라고 했는데 매도세가 없다가 점점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도지 캔들이 나온다. 도지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겠죠. 위에서 나오느냐 아래에서 나오느냐가 그래도 중요하죠. 네. 이전 추세. 이전이 어떤 추세였냐죠. 이전 추세. 도지 캔들가 나왔을 때. 네.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도 얘는 나오기도 하고요. 추세가 강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위에서 아주 약하게 추세가 아래로 강할 때도 여기서 나오기도 하죠. 도지 캔들은. 위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도지라고 하는 건 요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맞아요. 종가가 동일한 거를 도지라고 하는데 모프통이 조금 있는 것도 흔히 도지형 캔들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원래는 뭐 페이퍼 엄브렐라, 뭐 망치형 이렇게 다 있는데 네. 그냥 도지형 캔들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지 캔들이 만약에 고가와 종가 시가가 동일한 이러한 네. 드래곤 플라이 도지, 뭐 그레이브스톤, 뭐 우리가 무덤에 있는 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석형 도지형 캔들이 나와도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해석을 요 아래 꼬리와 윗 꼬리에 매수와 매도의 힘에 관련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후에 패턴 얘기를 할 때 좀 할 네. 건데 얘가 이전 추세가 위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오르는 중에 위에서 나타나니까 고점 부분에서 고가 부분에서 나타났느냐 아니면은 저가 부분에서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아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걸 그래서- 단순히 밑에 꼬리라고 아래 꼬리라고 해가지고 매수세라고 해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위에 꼬리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매도세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패턴에서 한번 그 부분 네. 배워봐요. 캔들 하나뿐만 아니라 이따가 합쳐지는 그 캔들 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그 파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요런 식이겠죠, 요런 식.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얘는 이렇게 갔다가 요런 식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전 추세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랑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잖아요. 파동 측면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단순히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전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캔들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후벼 파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벼 파기. 네, 후벼 파는 거. 우리 후벼 파는 연습 계속 할 겁니다. 이 엄브렐라, 이거는 굳이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인데, 요 안에서의 추세가 조금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보면 돼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살펴본 거에서 그러면은 결국엔 캔들의 명칭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수강생분들 명칭까지? 없죠.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해석하는 연습. 외우면 알고 있으면 좋기는 좋죠, 뭐든. 그쵸. 상식으로. 네, 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뭐 이거 갖고 도지 캔들이다 하면 아니야 임마, 종가 시가가 완전히 같아 도지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임마, 아니야, 임마. 도지라고 하는 거야. 그레이브스톤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더럽게 잘난 체하네 그럴 거야. 도지형 캔들로 그냥 뭉뚱그려서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도지형 캔들. 우리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고,